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근 조사에선 이 가해 학생들이 무려 6개월 동안 피해 교사에게 비행을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회장님, 저희가 이제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기간제 교사 폭행 사건이 요즘 다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폭행 사건, 이 교권 침해 더 이상은 이제 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교총에서 파악하기에는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생각지 못하는 통계가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2만 5천 건에 가까운 교권 사건이 통계로 보고되어 있고요. 예. 그걸 횟수로 따지면 한 해당 5천 건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 5천이요. 사실은 네. 이 통계는 학생부 기록에 의한 내용이고요. 예. 사실상 선생님들의 자존심 때문에 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빗자루 사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그만 사건은 정말 우리 학교 대한민국의 교실이 정말 왜곡되는 교육의 본질을 정말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천 건도 많은데 그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은 어떤 점들을 좀 예, 뭐 여러 가지 해법을 예. 이번에 교권보호법 이런 법률적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의 3주체인 선생님과 학생, 특히 학부모님과 이 네. 3자의 인적 주체에 정말 일치된 교육관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네. 이제 교육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게? 정말 인간관계가 형성돼야만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육관이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님들은 예. 선생님과의 굉장히 다른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을 향해서 동일한 교육관, 제가 그래서 이것을 3호 동행이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로 너무 권위주의적인 선생님의 위주의 교권이었다면 예. 이제 학생을 향한 동일한 교육관을 갖는 그러한 교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결국은 이제 학교와 학생, 교사가 모두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난해 보면 이 교권 보호법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권보호법은 교권 침해가 일어난 이후에 네. 그것에 대한 처방적, 사후적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렇죠. 교원치유센터라든가 예.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교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 관계 회복, 예.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1대 40의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교실 현실을 정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일탈하는 학생들에 대한 과감한 훈육 대책이 필요하고 네. 그러한 측면은 사회도 그러하듯이 학교도 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네. 따라서 유급제도라든가 또 이미 선진국에서 그러한 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이 과감한 소극적인 성벌점 제도를 넘어서서 네네. 유급제도 또 전학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위원회 기능, 민주적 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예. 학부모의 이런 적극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교칙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처벌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 교총에서도 그동안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주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특히 또 우리 사회에
지나친 사회의 인권이 민주적 관점의 인권이 자라나는 세대의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을 적용하는 인권에 대한 강조가 사실은 이런 교권의 붕괴가 이루어진 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되 정말 교육의 근본인 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한 그러한 인성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네. 이 인성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제가 주창하는 운동은 전 국민적 인성 교육 실천 운동이겠습니다. 인성 교육은 이제 이 과거의 그런 이 품성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최근에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고 또 사회 전체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을 모두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 더 나아가서 세계화 시대에 네. 세계 시민 정신까지 포함하는 예. 포괄적인 아주 광범위한 또 전향적인 인성교육 전 국민 운동이 예. 돼야만이 우리 학교와 네. 가정과 사회가 다 모두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의 아이를 위한 공동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네.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범사회적인 실천 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아쉬운 점이라든가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5개년 계획은 제가 인성교육진흥법이 또 추진했고 했었는데 네네.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은 오히려 또 다른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자신이 교사가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다. 즉 인성교육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네. 네. 선생님들은 또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 계획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또 내라고 하니까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교실 안에서의 교과 활동을 통해서 또 방과 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통해서 또 가정과 학교가 아까 소대 말씀드린 어머님과 부모님과 특히 어머님입니다마는 선생님이 함께 이러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부과하면 선생님도 어려울 것이고 또 학생들도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예. 때문에 교육부는 또 행정당국들은 이러한 계획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단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철학과 또 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학부모님과 학생의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인성교육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잘 작용이 돼서 네. 좀 학생과 학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꼭 실천에 옮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17만 우리 교총 회원 더 나아가서 43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모두가 인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성교육 개념의 아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 강국을 위한 주체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선생님들을 사회가 다시 좀 바라보면서 네.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것이 교육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한 번 예. 다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양욱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 무너진 교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